일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한 한겨레 21 기자 이상민 PD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만날 것인가 마주칠 것인가. 근데 그게 아니었대요. 법무부가 같은 날 재판 받는 건 맞는데 동선을 사전에 조율해서 마주치지 않도록 했다. 예, 서로 어떤 마음일까? 그것도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거야 뭐 같은 법원으로 가는 거니까 기분이 이상하긴 했겠죠. 네, 근데 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족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부부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둘 다 잘 집어넣는 경우는 없죠. 거의 왜냐면 그죠. 예, 특히 이제 이 가정이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챙겨야 될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한 사람이 구속이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이례적인 케이스고,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 같은 법원에 갔지만 각기 다른 재판을 받은 거여서 그렇죠. 그리고 또 사전에 뭐 보도를 보면은 법무부에서 각 구치소가 서로 다른 구치소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선을 구치소별로 서로 조율을 해서 만나지 않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까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이 대목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일은 없다. 근데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뭐 제3의 남자가 나왔다. 뭐 이런 직후라서 더 관심이 만약에 집중되는 이제 것 같아요. 스치게 되면은 네. 아니 무슨 남자가 나옵니까? 네? 어, 내가 뭐 소폭이나 이런 걸 다 너무 듣고 계셨네. 좋아하는데. 잠깐만 전화 좀 왔습니다. 예, 예. 여보세요. 아이고. 여보. 내가 또 준수하긴 하지. 준수하긴 준수가 하다고요? 준수가 아니라고? 이준수가 도망을 갔다고? 에라 이거 헛소리만 하니까. 윤석열 준수하긴 한가요? 네. 예. 도망갔답니다. 네. 진짜 똑같네요. 놀라셨습니까? 네. 진짜 똑같죠.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방송에서는 처음 계속 듣는데. 듣고 있잖아요. 네. 살짝 열받아요. 욕도 제가 대신 먹습니다. 저는. 김한 기자님도 잘하지 않으세요? 저는 배틀을 좀 진짜 세 강자가 분 아니 배틀. 저희는 다 보급형이고 보급형이고 여기 진짜 강자. 진짜죠. 네네. 아. 제가 엔비디아고 엔비디아. 왼쪽은 다 아직. 저희는 그냥 네. 저희는 세강자. 예, 세강자들이고 네. 아시는 분만 아시는 거예요. 진짜 이제. 강자. 네. 진짜 강자 여기는 세강자들. 그렇습니다. 네. 준수한 세 분과 함께 하고 그래도 요즘 있습니다. 세강자가 히트다이트예요. 세강자 판때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들. 아이고 참. 예, 일단 김건희 측에서 오늘 좀 세강자 판때기. 뭐 저거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책일 뿐입니다. 뭐 다른 의미는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표지가 좀 리딩방도 준수하네요. 많이 하시고. 네네. 예. 아이고, 예. 아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글이 있나 보죠. 부상 투혼 속에서도 네. 투자에 성공한 남자. 아하, 네. 그렇군요.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왜요? 네. 예, 웃겼어. 2층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는 남자. 아우, 대단합니다. 나무를 대고서라도 네. 투자를 하겠다는 심령. 예. 네네네. 김건희가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는데 네.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 DNA를 좀 감정해달라라고 직접 요청을 했어요. 이건 또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건데 애초에 이 그래프 목걸이에 대해서 선을 긋는 이유가 이제 말하자면 이게 알선 수재인데 그 변호인단이 낸 입장문 보면 알선 수재에서 알선 수재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선물 받은 것만 인정하는 거잖아요. 두 개. 샤넬백 두 개만. 네,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그 형량이 양형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3천만 원에서 한 번 끊어지고 1억에서 한 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샤넬백으로 지금 하면 한 2천만 원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라프가 합쳐지면 1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라프는 방어한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는 거고. 근데 이게 재판부가 인정해 줄 리가 사실 가능성이 낮죠. 왜냐하면 이 그라프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몇 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은 목걸이에 그러니까 DNA 일부 어떤 증거에 대해서 DNA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 DNA 감정을 요구한 건 뭐냐면 샤넬에 대해서 특검이 어제 그 사용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당근이 보급시킨 사용감. 온 국민이 네네. 다 알아듣는 단어가 돼. 네네네. 그러니까 이 목걸이도 그러면 사용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걸이도 감정하자, DNA 감정하자. 그러면 DNA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목걸이를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피부 조직이 묻을 수도 있고 지문이 묻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하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요건 자신 있나 보죠. 예를 들면 목걸이를 잘 닦았나? 닦았는지 뭐 했는지. 그리고 예. 일반적으로 이 귀금속에 대한 DNA 감정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이제 시행되는 일이 없답니다. 예. 그걸 알고 이것도 여론전이구만. 그렇겠죠. 예, 여론전이네. 거의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DNA 감정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법의학적 용어로 네. 확인하기 어렵다. 어렵다라고 나오면 김건희 쪽에서는 엄청 플레이를 그러니까요. 하겠죠. 예. 아, 이걸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늘 김건희 재판에는 명태균이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뭐 증언들이 나올까요? 글쎄 뭐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재판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보도 내용은 사실 뭐 이렇게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사실은 그 전에 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명태균 씨가 그 기자들 만나면 항상 흥분하잖아요. 흥분하고 뭔가 준비되어 온 내용들을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라든지 강혜경 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뭔가 스모킹건이 될 만한 본인 주장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스모킹건이 될 만한 뭐 어떤 녹취 파일을 재생하거나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화제인 것이지 김건희 재판에 가서 뭐 명태균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기사는 지금 제가 최신 순으로 따져봐도 많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아, 거의 없군요. 네네. 그리고 일단은 디올 이제 어제 사실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이 또 있었는데 거기서 디올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수십 점이 발견됐다. 근데 이 디올 중에서 또 새롭게 21g 업체로부터 수수했을 가능성이 큰 디올 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이제 김건희의 이런 그 명품 이거를 보면서 샤넬이랑 디올 중에 뭐가 비싼지를 이번에 알았어요. 샤넬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 샤넬이 더 네. 비싼가요? 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몰랐어. 네네네. 이 네. 21g은 네. 관절을 따냈는데 실내건축원 면허를 갖고 애초에 할 수 없는 공사를 따내고 했는데 왜 디올밖에 안 줬는가? 그러니까 그 상당한 의문을 가졌고,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아니 그거는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박절했으면은 더 큰 걸 받죠. 잘 모르시네 이분. 아직도 그 주장을 그냥 계속 펼치고 있어요. 오늘은 뭐 맛있는 거 안 나오나. 네. 계란말이도 없고. 네. 네, 그래서 예. 어쨌든 뭐 특검에서 지금 디올 세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요거를 지금 특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김건희가 그 굉장히 여러 장소에서 물건들이 다종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예. 예를 들면 김상민 검사가 줬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오빠의 장모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네. 뭐 형제의 장모를 몇 번이나 만납니까? 결혼식 때 한 번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집에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폰은 왜 남의 본집- 법당에 있습니까? 근데 이 디올은 오. 집에 다 있어요. 오. 이게 무슨 얘기야? 뭐야? 생필품이다. 네, 아, 디올은 생필품이다. 생필품 예. 수준이다. 예. 아, 이 얘기는 뭐예요? 어제 이제 디올이 너무 많아서 제품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그럼 압수를 못한 건가요? 아니요.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하. 그 거기 이제 특정해 놓은 게 디올 자켓이 16개 그리고 뭐 아, 옷도 있어? 뭐 벨트가 몇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특정한 제품들은 있는데 그 당시에 압색을 들어갔을 때 상황이 이제 언론 보도된 걸 보면 뭐 가득 차 있었다 디올 제품들이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하다 보니까 디올 제품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지금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밝혀져야 되는 것은 그 21g이 면허도 없는 증축공사 면허도 없는 회사가 특혜를 받고 수의계약의 특혜를 받고 관저 리모델링을 해주었다면 어떤 대가를 주었느냐가 이제 바로 디올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디올 정도만 우리가 집중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표현해 주신 대로 생필품 정도라고 하면 다른 우리 3년 반 동안 김건희를 통해서 어떤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를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 압색영장에는 디올 제품 일체라고 적시를 해놔가지고 다 쓸어왔다라고 맨 아, 처음에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디올 제품에도 21g이 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혹은 최근 보도로 따지면은 뭐 MBN의 회장 아내인 뭐 정모 씨가 준 뭐 디올 제품이 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그 윤석열 초기에 김건희가 디올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 사람이 이제 디올 관련된 디올로. 선물을 해서 이렇게 디올이 많이 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관련해서 뉴스가 김건희를 통과하면 뭐 명품, 뭐 무속 이렇게 가는데, 이거의 핵심은 지금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근데 그래서 임기 초에 그 서슬퍼런 때 이거 21g이라는 업체가 하는 건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자격이 아예 없는 업체니까. 예. 그리고 업력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대통령실 수의계약은. 왜냐하면 그 업계에서 보통 제일 강자가 하는 거예요. 1등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야? 이래서 이게 임기 초에 나왔던 의혹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원이 가져갔어요. 근데 감사원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뭉갠 거예요. 근데 이때 이미 대통령실 내부에 어떤 진술이 있었던 겁니까? 이거 여사님 업체야. 야, 문제 있는 거 우리도 알아요. 근데 여사님 업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진술을 감사원이 청취해 놓고도 덮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사건. 그럼 이 그래서 암덩어리는 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 주경호는 기소됐고 권성동은 잡혀갔습니다. 인자 신천지하고 저기 통일교 유착이 확인되면은 정당 해산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냥 지금 알아서 해산해라. 네, 그래 봅니다. 와, 나 이거 처음 들었는데 진짜 똑같아. 네. 오. 윤석열하고 깜짝 김건희는 놀랐어. 어떻게 해야 돼? 거기는 어디에요? 뭐 윤석열 어떤- 한동훈이가 어떤- 당을 망쳤죠. 그러니까 어떤 용종입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당을 망쳐갖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김건희가 망친 건 아닐까요? 끼어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방자하다. 네, 그래 봅니다. 예. 아예 네, 한동안 홍준표. 조용히 계시더니 성질은 여전. 네, 암덩어리는 살이 안 된다라고 또 아니, 디올도 시리얼 넘버가 있을 음, 거고 21g 업체 측에서 산 시리얼 넘버랑 뭐 일치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어제였죠. 이제 그제구나 오늘 날짜 따지면 압색했을 때 디올 코리아 본사도 압색을 같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하. 그쪽의 일련 번호 그리고 사간 사람, 그러니까 21g의 대표의 아내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아내가 유명한 이유는 그 샤넬백 그 2개를 매장에 가가지고 샤넬 가방 3개하고 신발로 바꿀 때 웃돈 한 2,300만 원이 더 들었거든요. 그거 내준 사람이 21g 대표의 맞아요. 아내잖아요. 아내. 근데 이 아내가 항상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도 그 21g이 수의 계약을 받는 과정에 어떤 대가를 줬냐? 만약에 디올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이 사람이 샀을 거니까 디올 코리아 일단은 압색하고 그래서 제품의 일련 번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사간 사람 실물 확인하고 사간 사람 실물 뭐 예를 들면 뭐 영수증이라든지 그때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그리고 김건희 실물을 확보하고 이렇게 이제 3가지를 확보해가지고 대조를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뭐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방금 제가 찾아보니까 명태균이 오늘 김건희 재판에서 재미있는 진술을 해가지고요. 요거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네. 오늘 재판에서는 그 이제 강혜경 씨하고 김태열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한테 연락이 왔다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그쵸.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와. 왜 거짓말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은 내가 사실은 직원 조퇴를 막으려고 윤석열에게 연락이 왔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김건희 앞에선 유독 약하네. 직원 조퇴를 명태균. 왜 막습니까? 미래항공 연구소는 자기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웃긴 발언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 특검 쪽에서 피고인 측을 포함해 실제로 윤석열 측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지시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강혜경, 김태열 등등에게 그게 아니고 그 자꾸 핑계대고 직원들이 조퇴가 잦아가지고 직원한테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말했다. 근데 명태균 씨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예, 아무 관계 이런 없다는데 진술이 나오고 자기가 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진술 번복이 있었군요. 혜지님이 디올은 김건희한테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미지 망쳤다. 유빈님이 그러니까 이어서 김건희 때문에 아크로비스타도 집값이 떨어졌다. 정열이님께서 수갑을 디올로 만들어주면 냅다 받을 텐데 아쉽네. 친절하시네요. 저는 슈퍼챗만 읽거든요. 나머지는 글이 안 보여요. 16포인트가 예. 아니라서. 예. 그 이거는 제가 기자님한테 여쭙고 샤넬급 싶. 댓글만 아, 취급하시는 그러니까 네. 5,000원 이상만 네. 있습니다. 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네, 요거는 또 기자님한테 네. 여쭙고 싶었는데 네. 그때 왜 메일로 네. 뭔가 유적을 그러니까 문화재를 문화재를 김건희가 가지고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김건희에서 가져갔는데 관절을 요새하고 있던 때인데 어허. 이거를 탄핵이 되거나 이후에. 잡혀가면 어떻게 반환을 받아야 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아서 그쵸? 저희가 그때는 확인을 못했었는데 오늘 이제 김준혁 의원이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9점의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명성황후 침소에서 네. 예. 그게 이제 3월 3일 날 수정가로 처음 가고 3월 5일 날 다시 가죠. 거기를. 예. 그래서 그때도 이상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3월 3일 날 이미 한번 투어를 다 했는데 어허. 왜 3월 5일 날 다시 갔느냐. 또 가려고 아이쇼핑 그랬어. 쇼핑. 예, 예. 아이쇼핑 한번 한 거지. 진짜 살 때 아이쇼핑 간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살 때. 예. 그리고 예. 그거 할 때 남편 데려간 거 아닙니까? 3월 예. 5일 날. 예. 뭐 그렇다. 그러니까 아이쇼핑을 먼저 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편 눈으로, 데려가가지고 네, 내가 골라놓고 찍은 건 이거야. 이거 가져갈 거야. 근데 그게 임금의 옥새 같은 약간 임금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었다고 보안이라고 해서. 불리는데 어제 어디다 쓴 앞에 거야? 놓는 탁자. 예. 뭐 지금 이제 사진이 아까 김준영 의원이 공개를 했던데 예. 이게 어제 앞에 놓는 탁자. 그러니까 임금이 쓰는 탁자죠. 아. 그리고 이제 보함, 뭐 옥새나 이런 중요 물품을 이제 보관하는 상자. 그다음에 주칠함,
백동 촛대 하나, 사방 탁자 2개. 예. 제가 9점의 공예품을 지금 들고 나갔다고 하는데 그때 저희가 제보를 받았을 때는 소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반. 예, 아.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제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방송 끝나고 아마 진행자한테는 얘기를 예, 맞아요. 소반이라고, 소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기억이 좀 불확실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사방 탁자와 이 보안이라고 불리는 어자 앞에 놓이는 탁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우리 봤을 때 소반처럼, 그쵸. 저작거리 사람들이 소반이라고 저작거리 부르는 사람들? 그런 물건인 거죠. 진짜 그 제보가 맞았구나. 근데 요거는 탄핵 이후에 되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4월 15일에 되돌려 받았다고 하는데 문화재청이 이 기록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국가유산청이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궁중 뭡니까? 국능유적본부인데 예. 그 국회에서 이 논란이 된 지가 한 달이 넘어요. 네. 근데 지금 문화재청이나 이 본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한 번도 진짜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추궁을 더해야 겨우 요만큼 인정하고 이런 건데 통상적으로 문화재 관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전문가가 내가 권위자고 전문가여도 수장고에 가서 그걸 한번 보자라고 하면 계획서 다 제출해야 되고 내가 이걸 어떤 목적으로 보러 이런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문화재는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관계자들이 어떤 조직적 공모나 혹은 은폐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문화재가 반출될 것이며 이거를 반출한 기록을 이 논란이 되는 와중에 삭제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라도 만약에 이게 대통령실의 강압에 의해서 우리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런 거면 최소한 그 기록이라도 남겨놨어요. 그렇죠. 예, 그래야 나중에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 그 기록을 폐기했다라는 건 이거에 관련해서 조직적 은폐나 아니면 엄호가 있는 게 아닌지를 다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면 또 이제 공범이잖아요. 이게 공범이죠. 뭐 공범이다 보니까 나쁜 짓 같이 하고 나면은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네. 일단 걸리고 나서 기록까지 없앴다라고 하면은 이게 엄청난 나쁜 짓거리 아닙니까? 이거 근데 너무 만약에 이제 심각한. 이런 뭐랄까 공예품 같은 것들을 반출시켜 주는 걸 허락해준 쪽은 결국 국가유산청이거나 이 담당자들일 테니까 이 담당자들에게 또 모르죠. 김건희 씨가 어떤 대가로 뭐 슬쩍 뭐 윤석열이 뭐 슬쩍 뭐라도 이런 대가를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고생했어 늘 하면서 와이프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오늘 많이 나오시네, 이거는 뭐 이분. 수량고나 이런 볼 것 없이 하나씩 렌탈을 한 거지. 오늘 말이 그거 못하나? 많네. 아니면 이제 저기 그 어디 명성황후 심전에서 저런 거 다 갖고 왔던 날 뭐 했어 그걸로? 아니 갖고 왔던 날 이제 집에 불러다가 여기는 같이 그- 또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해주면서 여기 문화 총이나 이런 거 없나? 저 제잘제잘 되네. 저거. 조심하세요. 아니 그 별명이 혹시 종근이야 혹시? 예? 종근이. 종근이요? 무슨 종근이? 누가 자꾸 아른거려서 그래. 알아버려서. 아유 진짜. 아니, 소반에다 아무튼- 뭐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소반은 저기 꺾을 때 하는 거. 계란말이도 올려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김치찌개에다가 이제 베이컨 해가지고. 이런 거를 또 기억을 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한남동의 김건희나 김치가 윤석열이. 맛있어.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관저 이런 데 불러다가 딱 이렇게 소반이니 뭐 보안이니 이런 거 다 꾸며놓고 이게 말이야. 나왔다 보고 같이 그 이제 보급형. 국가유산청장이든 윤석열 몇 명인 거야 지금? 관계자들이랑 같이 이제 김치찌개 이제 소맥 이런 거 먹었다가 한다면 가정이에요. 한다면 이분들한테 숨기고 싶은 과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을지 모른다 이제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별의별 그렇게 게 다 쓰였으면 굉장히 소박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약간 샤머니즘 쪽 이걸로 이제 뭔가 한 거 아니냐. 근데 3월 3일 날 김건희가 같이 간 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 전 위원장이잖아요. 이배용의 전공이 뭐냐? 여성 정치 리더십 연구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네, 여성 그러면 정치. 여성 정치라는 건 뭐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케네디 부인, 아하. 명성황후, 뭐 유경수 여사, 뭐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 엄청 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제일 잘 말할 수 있는 분야니까. 그러면 그리고 명성황후 관련된 논문도 썼었습니다. 그러면 쫙 얘기를 했겠죠. 이게 열강들이 막 이런 상황에서 명성황후가 어떤 역할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김건희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황홀해지죠. 네. 기운을 얻어야 되니까. 네, 근데 네. 본인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의 이입을 해서 그래서 막 그 제클린 케네디 흉내도 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서 있었죠. 하얀 옷도 옷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명성황후의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물건, 그 기, 뭐 이런 거가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이입해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죠. 반환을 했더라도 이거는 아무튼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뭐 파면을 손해배상도 하든지, 촉구하고요.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말하자면 정치 권력이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문화재가 유출되기 시작하면 이 문화재 관리는 100년 1000년 해야 되는 건데 관리가 안 돼요. 아 이거 놀라운 아니,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게 그냥 갔다가 다시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뭐 가령 우리가 이 실제 이 소재들이 다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공기 중에 맞아. 너무 많이 오래 노출돼가지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사갔다라든지 실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그것도 벌을 받을 수 사용감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사용 그렇지 사용감 있으면 사용감. 어떡할 당근에도 거야. 못 내놓으니까. 때문에 문화재인데 사용감이 있어. 이러면 어떡할 이거 겁니까? 사실 문화 유산들은 사실 온습도도 굉장히 조절하면서 그럼요. 보관을 하는데 말이야. 근데 이 부부가 능히 그럴 것으로 보이는 게 그 관저에 후에 설치된 정자가 어떻게 설치된 겁니까? 아 황주 비엔날레 갔는데 이 정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집 앞마당에 네, 이거. 우리 집 앞마당에. 근데 그때도 뭐라고 한 겁니까? 외빈이 오면 대통령실 행사를 거기서 하겠다라고 아. 해서 그걸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아무도 거기서 뭘 그러니까요. 하지 않았어요. 예. 차담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궁에 가서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정자는 무엇을 위해서 거기로 옮겨진 것이냐? 그리고 어떤 권력자의 부인이 비엔날레를 갔다가 본인이 그리고 미술 전공자인데 야 이거 작품이 좋네 우리 집에 갖다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국가 권력이 동원됐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예,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거를 모조를 만든 거더니 이거 옮긴 건지 이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면 국가 권력이 어쨌든 동원됐을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나라입니까 도대체? 그 개 수영장 옆에다 놔뒀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수영장에서 놀고 그 네네. 위에서 잠을 잤나. 무슨 오페레트 도굴 사건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요. 아 진짜. 네. 일단 윤석열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오늘 재판이 그러니까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직접 또 신문을 했다고 하죠. 네. 중요한 내용이 뭐 나왔나요? 뭐 또? 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경우에는 어제도 저희가 이 내용 좀 다뤄보긴 했습니다만은 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공수처로부터 그때 공조본이었죠. 공조본 네네. 단계에서 있으려고 했을 때 직접 영상에 출연해가지고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영상에 직접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윤석열의 기세가 굉장히 등등했다라고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김성훈이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은 박종준이 출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질문 공세로 이 사람의 진술을 바꿀 수 있다거나 혹은 자신 쪽으로 유리하게 진술을 하게끔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도 이 재판에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했던 얘기라는 게 이제 박종준 전 경호처 차장이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윤석열의 변호인인 윤갑근과 전화를 하면서 더 이상의 경호가 힘들다라는 입장을 본인이 전하기도 했지만 경호처가 사실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일부 수사관이 출입이 허용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한적 대응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진술도 좀 있었나 봐요. 자기 나름의 항변을 했다고는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도 윤석열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뭐 윤석열의 권세와 기세에 완벽하게 눌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자기 나름대로의 방어는 한다고나 하나 윤석열에게 완벽하게 불리한 증언을 곽종근 전 저기 사령관처럼 한다든지 그런 대목은 오늘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기대할 게 없겠군요. 그러면.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완전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성원 때도 그 장면이 조금 연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노려보는 거에 효과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곽종근한테는 그게 안 먹힌 거고. 안 먹힌 거죠. 근데 오늘도 이제 말하자면 경호처는 완전히 뭐 그때 관저 요새할 때 사병처럼 데리고 있었던 거 사병이었어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면 움찔할 거다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일부 오늘은 통했다. 통했다. 종준아, 또 내 눈 나왔어. 잘 보고 아. 얘기해라, 종준아. 오늘 헛소리 말이 좀 많네. 그만하고 임마, 너 임마 내가 말아준 소폭이 얼마인데 그런 헛소리 하냐. 아, 내 눈을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 참 그렇습니다. 오늘 말이 많아요, 아주. 이렇게 네? 털어야지 오늘. 오늘 털어야 나온 날에 털어야지. 아니면 나온 성경만 날에- 봐야 돼 지금. 근데 말이야. 김계리 얼굴 오늘은 내일 보고 나오고 싶어? 그러면? 내일 해병 특검 거기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우 내일은 아플 예정이야. 아, 아우 지금부터 으스러서거리네요. 네.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불법성, 뭐 위법성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 쪽에서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하면서
그 체포를 하러 들어온 인력들이 체포영장이라든지 뭐 압생영장이라든지 뭐 수색영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보여주긴 했다. 그래서 경호처 내부적으로 일부 흔들리는 직원들도 뭐 왕왕 있었다. 이걸 우리가 맡게 되면 우리가 진짜 특수무집행 방해 혐의로 같이 그런 얘기 처벌받는 거 있었어요. 아닌가요? 맞아요. 일부 우려를 했다라는 정도, 긴장을 에이, 했다라는 정도의 그렇군요. 내용만 나왔고요. 뭐 그 이상으로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윤석열은 내일 해병 특검의 재판에는 못 나온다고 아예 의견서까지 냈다고 합니다. 뭐 선택적으로 지금 재판에 나오고 있는 상황.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기현이 버릇을 잘못 들였어. 지기현이 말이야 재판을 그냥 엉망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군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지기현이가 뭡니까 그 판사라고 해야지 그. 그 발언권을 얻고서 말하세요. 아니 지기현 씨를 굉장히 그래요,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요, 그래요. 기현이를 좋아합니까? 기현이는 그 소설 작가 아닙니까? 그 소설을 좀 많이 보겠나 하시네요, 우리 본데 대통령님이. 기현이는 내가 좀 알고 있습니다. 참나. 아니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몰랐네. 이거 웃겼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거 웃겼어요. 이건 슬프더만. 그거 모르셨어요? 슬프더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그걸 모르셨어요? 내 부조라도 넣을 걸 그랬어. 그걸 모르셨구나.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 몰랐구나. 그렇습니다. 예. 대단한 거 깨달으셨습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